안녕하십니까. 하나시아 위클리 뉴스 최유경입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국에서는 정월 송크란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이동, 변경을 뜻하는 송크란은 이날 태양의 위치가 바뀐다고 하여 붙여진 태국식 설의 이름입니다. 새해를 맞지 않는 송크란 축제는 물의 축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축복을 기원하고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관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송크란은 태국에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에 열리는데요. 이 송크란 축제 기간에는 물에 관련된 의식이나 놀이 이외에도 등을 만들어 절에 가져가 조상에게 바치거나 정월 초하루에 탑을 쌓고 사찰에 곡물을 바치는 등 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여러 관습들이 행하여지고 한 해의 나쁜 기운을 멀리 떠내려 보내고자 자신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 나뭇잎으로 만든 배에 담아 호수에 띄어보내는 등의 고유의 다양한 의식이 행하여집니다. 특히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송크란 축제가 유명합니다. 타이 쪽이 세운 란나타이 왕국에서 거행한 새해맞이 행사에서 시작되어 타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바로 그 란나타이 왕국의 수도가 치앙마이였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 치앙마이 사람들은 물놀이에 사용하는 물에 허브를 넣으며 아랫사람은 이 물을 윗사람의 손에 부어 인사를 건네고 윗사람은 그 담내로 덕담을 건넵니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이번 송크란 기간에 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총 28편으로 해당 기간 동안 약 165억 9천만 바트의 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며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수익은 약 80억 500만 바트로 예상했습니다. 축제 거리에서는 행인이든 외국인 관광객이든 예외 없이 물세례를 맞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휴대폰 방수팩 또한 잊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요. 옛 태국 공항철도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송크란 축제를 맞아 패스카드를 가진 고객들에게 지퍼백 총 10,000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종류의 스마트 패스카드의 고객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파야타이역에 위치한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태국관광청에 따르면 태국이 불교 국가인 만큼 축제 지역에 마련된 부처상의 목욕 의식을 수행할 것과 부처상의 머리에 물을 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이나 연장자들의 물을 부어 존경을 담은 축복을 보낼 것과 깨끗한 물이나 태국 전통 향수물로 전통적인 태국 방식의 물놀이를 즐길 것입니다. 이때 더러운 물이나 차가운 물, 색깔 있는 물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거친 물싸움이나 고압의 물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노출이 심한 옷이나 속이 비치는 옷은 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국 방콕시는 송크란 기간 동안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0대에서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송크란 때 성추행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51%가 남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콕시는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50개 구청으로 물놀이 현장에서 알코올 음료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경찰들은 추행하는 행동 발견 즉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라고 알렸습니다. 성추행을 당하거나 적발하면 각 현장에 대기하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태국은 작년 10월 13일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덱 국왕의 애도기간이 이어지고 있어 왕궁으로 향하는 일부 길목이 폐쇄되는 등 일부 행사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태국도로국은 송크란 연휴인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국도를 이용할 차량 수가 440만여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송크란에 비해 매우 늘어난 것입니다. 태국은 매년 송크란 기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에 고심한 태국 정부 측은 교통법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태국 공중위생부 질병통제국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송크란에 대비해 올해는 교통사고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태국은 한 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 사람이 100만여 명에 달하며 장애를 입은 사람은 6천여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새해와 송크란 때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2배나 높아진다고 전하며 지난 2015년 송크란 때는 사망자가 416명이었고 작년은 501명으로 그중 52% 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올해는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축제 기간 동안의 음주운전은 그동안 쭉 이어져 온 골칫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음주운전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법은 일반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취한 것으로 보는데 만 20세 이하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이면 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무면허 운전자와 임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만 바트에서 2만 바트의 벌금과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징역 1년에서 5년 또는 2만 바트에서 10만 바트의 벌금을 내야 하며 운전면허증은 취소됩니다. 그동안 태국은 오토바이 헬멧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은 정착되어 있었지만 안전벨트 착용에 관한 강화된 법률 제정과 특히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태국에서는 택시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1인당 5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태국 정부 측의 이번 노력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과 태국, 일본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함께 만들고 일반인들도 이를 수강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만드는 무크는 미국에서 시작된 대규모 온라인 강의로 일반 대중들도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등 3개국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3개국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달 3일 태국 방콕에서 우리나라 K무크와 일본 J무크, 태국 타이무크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이 무크 서비스를 한국형 무크, 즉 K무크라는 이름으로 개발해 2015년 10월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일본 오픈 온라인 추진협의회, 태국 고등교육위원회는 무크 콘텐츠의 공동 개발 및 활용, 콘텐츠 품질관리 및 플랫폼 운영의 기술 협력, 공동 연구 및 학술 행사 개최 및 연구 보고서 및 정기 간행물 교환, 학습자 커뮤니티 조성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3개국이 함께 예산을 투입해 공동 강의를 개발하거나 각국의 유명 온라인 무크 강의를 번역해 서비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무크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가나 민간기관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태국 방콕 파타야 현지에서 한국과 태국의 양국 청소년들의 특공 무술 교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태 양국 청소년들의 아트페어를 통한 미술 교류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성인들도 힘들다는 특공 무술로 한국과 태국의 청소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고양시 특공무술중앙회 시범단이 참여해 태국 무에보란협회의 본사인 룩투파 도장에서 특공무술 시범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푸켓 무에보란 도장 청소년 관원들과 각 무술의 시범 및 교류 행사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특히 룩투파 도장은 동양 무술을 수련하고자 하는 서구인들이 많이 찾는 도장인데요. 현장에서 함께 참관한 푸른 눈의 무에보란 수련생들은 처음 접해보는 또 다른 동양 무술의 집합체인 특공 무술에 큰 찬사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성인이 대부분이었던 서구인 무에보란 수련생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과 맨몸으로 고난도의 시범을 선보인 청소년 특공 무술 시범단에게 더욱더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작지만 새로운 문화적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센타라 호텔 앤 리조트는 방콕과 센타라 파타야 호텔 객실과 항공권까지 지원하면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특공 무술을 관람한 무에보란 관계자들은 큰 호응을 보였고 한국 청소년들에게 감사와 우정을 표했습니다. 태국 딱주에서 견학여행을 왔던 한국인 남학생 2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변을 당한 한국인 남학생 2명은 딱주 일대의 고산 쪽 생활을 배우기 위해 견학여행을 왔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딱주 타성양 경찰서에는 모해강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위치한 국제학교 교사를 비롯한 학생 16명이 일대 고산 쪽에 생활 견학여행을 왔다가 태국의 무더위에 물놀이를 하러 들어간 15세와 16세 남학생 2명이 유사로 인해 6m 깊이 물에 빠져 떠내려왔습니다. 구조대와 잠수부가 수색에 나섰지만 1시간여 만에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롯데렌탈은 23일 태국 방콕의 롯데렌터카 태국법인을 출범하고 영업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렌터카는 단연간의 해외 영업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국법인을 출범시킵니다. 태국 방콕에 위치한 롯데렌터카 태국법인은 관광객을 위한 투어버스 및 태국 주재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통근버스, 주재원 차량 등 맞춤형 장단기 렌터카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태국에서 영업 시작과 동시에 방콕 중심가에 위치한 쇼디시몰에서 공항과 방콕 시내 주요 호텔, 파타야, 후아인을 연결해주는 관광객 대상 셔틀 투어버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셔틀 투어버스 130대를 렌탈 서비스로 쇼디시몰에 독점 제공하고 있으며 연내 버스 100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반 기업과 국제학교 대상의 기사를 포함한 통근버스와 스쿨버스 렌탈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롯데렌탈은 베트남과 태국에 이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통해 글로벌 다각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